최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핵 역량 검증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악용 가능성과 시간 부족 등도 주요 도전 과제로 꼽았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최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연이어 비핵화 중간 조치 입장을 밝힌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려 한다는 메시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 내부의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좌절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무기고가 계속 늘어나고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정부가 유지해온 대북 정책으로서의 비핵화가 효과가 없다는 우려가 행정부 내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소위 위협 감소나 이른바 군축 회담과 같은 온건한 목표로 전환돼야 한다는 중간 조치 메시지가 잇따라 나온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에게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뀐 것이냐고 질문한다면 모두가 아니다라고 답하겠지만 그 같은 반응은 두 고위 관리의 발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출신의 토머스 신킨 알스트리트 연구소 정책 담당 국장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잇단 중간 조치 언급은 분명한 정책 변화 신호로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시 맞붙게 될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여를 늘리고 성과를 내기 위한 시도에 나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신킨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우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사용할 많은 탄약을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지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북러 간 전략적 관계 강화를 지켜봐왔다며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의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라 랩 후퍼 백악관 선임국장은 지난 4일 서울에서 한국의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정책 목표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중간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랩 후퍼 선임보좌관은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그러나 이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영내와 세계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다면 중간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하기에 더 낫다고 여길 수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중간 조치 제안 등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는 11월 대선 결과를 기다리며 추이를 지켜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과거 북한 고위급 외교 당국자들과 오랫동안 관여했던 에반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악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나설 의지가 없다며 오히려 미국의 선의를 악용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표단이 비핵화의 중요성을 언급하자 북한 외무상은 미국이 위협을 제거할 때까지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 협상의 주제를 비핵화해서 군비 통제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언급한 북한 비핵화 중간 단계는 북한의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고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지적했습니다. 과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북한이 비밀 핵시설에 대한 검증을 거부했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잇따라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단계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핵 동결이나 핵 군축과 같은 정책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볼튼 전 보좌관은 제게는 그것이 지난 30년 동안 여러 번 시도됐지만 항상 실패했던 이른바 행동 대 행동 접근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과거 클린턴 행정부에서 합의했던 틀로 돌아가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그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번에는 과거보다 더 잘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지난 3년간 바이든 행정부의 행동의 결과뿐 아니라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한 불행한 대북 정책에 따른 결과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을 실제로 결합할 수 있는 능력에 매우 근접해 있으며 곧 유도 체계 역량과 전 세계 어디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재진입 능력까지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위험한 지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는 이런 순간이 도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행동 대 행동, 중간 단계 등의 대북 접근 방식은 김정은에게 시간을 더 벌어줄 뿐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논할 때 전혀 다른 의미인 핵 군축과 단계적 접근을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위협이 되는 핵물질과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제공하는 비핵화 압박 조치나 중간 조치도 핵 군축과 같은 의미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북한에 제한하기에 너무 모호한 개념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용어의 오해의 소지가 있고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이 장기간에 걸쳐 일련의 조치를 취해 결국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는 패턴이죠. 그러나 제재 완화나 실제 경제 지원 제공 등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은 먼저 지급되는 판매 수수료로 여겨지는 반면 비핵화 성과는 맨 마지막에 지불되는 환매 수수료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이익은 확대되지만 비핵화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소한 우리가 시도했던 접근 방식은 핵무기 포기 의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이 그것을 미리 해주길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비슷한 징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2003년과 2004년의 리비아 모델입니다. 우리는 카다피가 정말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싶어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는데 리비아 핵 프로그램은 그다지 진전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어떤 통치자로부터도 핵무기 추구를 정말로 포기할 계획이 있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경제적 제약으로부터의 자유이며 이를 얻기 위해 많은 것을 약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북한에는 대외적으로 공개된 것 외에 추가적인 비밀 핵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핵동결을 약속한 이후나 중간 조치에 합의한 이후 이러한 비밀 핵시설에서 비밀리에 진행될 수도 있는 우라늄 농축 활동 등 핵진전을 탐지하거나 사찰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볼튼 전 보좌관은 글쎄요, 북한은 우리에게 숨기려고 했겠지만 미국은 북한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첩보가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통적인 군비통제 회담에서 협상 당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신들의 역량을 모두 공개하는 소위 기준선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 우리는 김정은에게 선의를 보여주기 위한 기준선 선언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반응은 우리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왜 알려줘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요청을 한 것은 이미 일부 시설의 위치를 알고 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북한이 사실로 인정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과거에 수차례 했던 것처럼 그 과정을 끈질기게 버텨내면 자신들이 숨겨온 많은 시설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만 이는 그들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선의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비핵화에 헌신적이라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설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시점에서 그들이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비핵화 과정에 돌입하면 실무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미국 정부가 굳이 중간 단계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북한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에게는 우리에게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우리는 기꺼이 미국, 당신들과 거래할 수 있다는 사고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북한이 미국 영토에 핵무기를 쏘려 한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북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역사에 매우 순진했던 초기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도 효과가 없었고 지금도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김정은과 그의 세습 독재 정권은 한국과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방어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핵무기를 추구해 왔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얻는 이점은 미국과 일본 등에게 한국과 일본, 괌에 있는 미군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해 철수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이 미한 동맹을 깨뜨릴 수 있다면 그는 훨씬 더 강력한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한일 삼각 공조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 그 공로를 인정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북한과 중국의 실질적인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하셨는데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선 이후 재집권하게 되더라도 중간 단계 조치 등 비슷한 대북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볼튼 전 보좌관은 글쎄요.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이 가져올 또 다른 위험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질보다 거래를 더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종종 국제적 맥락에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북한 김정은이라면 대선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건네며 이번에는 평양에 한번 방문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납시다라고 말하면 트럼프가 수락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잠재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중간 조치나 핵 군축을 협상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데 대해 한국 내에서도 거부감이나 반발에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향후 자체 핵무장 여론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볼튼 전 보좌관은 특히 지난 3년 동안 북한의 행동이 더욱 도발적이었고 한국이나 일본, 미국의 이익에도 정말로 도발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들이 행동 대 행동이나 중간 조치 접근법으로의 회귀에 대해 매우 불만스러워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탄약과 무기를 러시아에 판매하고 있고, 물론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그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지켜본 것은 냉전 시대와는 매우 다른 새로운 중러 동맹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지배적인 파트너이고 러시아가 종속적 하위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북한과 벨라루스, 이란, 시리아를 위성 동맹으로 둔 이 조합이 전 세계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 미국 간 3국 협력 확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호주와의 오커스 잠수함 프로젝트도 중요하고 인도, 일본, 호주, 미국으로 구성된 아시아 사자 안보 협력체 쿼드도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이 쿼드의 5번째 가입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조율되고 있는 우리의 당면한 위험을 무시한다면 우리 모두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과거 오마바 행정부와 한국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수익성 없는 접근법으로 돌아갈 것임을 북한에게 시사하는 최악의 시점입니다. 아울러 북한에게 우리의 의지가 약해졌다는 인상을 줄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하지 않으면 학국은 핵무장할 수밖에 없다고 공고해야 한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